화장장 영안실에서 만난 3살 배기 아이의 부모님은 끝내 뒤돌아서서 울었습니다. 30년간 화장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이별의 순간을 지켜봐왔지만 그날은 유독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수십 년간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노년의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30년간 화장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비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답, 둘째는 비밀, 셋째는 공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음은 혼자 맞이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입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진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화장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이별의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삶의 진정한 의미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백만장자가, 어떤 날은 노숙자가, 어떤 날은 어린아이가, 또 어떤 날은 100세를 누린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결국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뜨거운 불꽃 속에서 하얀 재가 되어 사랑하는 이들의 품으로 돌아갔지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은퇴를 하루 앞둔 날 만났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섬진강 상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농부로 사신 분이었는데 임종 직전에 남기신 유언이 참 특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오늘 여러분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은 분명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화장장이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발견한 삶의 진실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움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화장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30년 동안 매일 보던 이 공간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제가 이곳에서 보내온 시간처럼 아름답고도 쓸쓸해 보입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37살의 젊은 나이였죠. 당시에는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죽음과 이별의 순간들이 저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 저는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5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의 장례식이었죠. 그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일구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것은 오직 그의 어머니뿐이었습니다. 돈을 위해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제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반면 지난달에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한 노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장은
30년 전 그에게 배움을 받았던 제자들로 가득 찼죠. 그들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부와 명예는 없었지만 그의 삶은 분명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살배기 아이의 작은 관이었죠. 부모님은 끝내 뒤돌아서서 울었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낼 때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장 과정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전에는 2시간이 넘게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했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어 돌아가는 거죠.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이 마지막엔 작은 상자 하나로 정리됩니다. 때로는 호화로운 장례식도 있었고 쓸쓸한 장례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지켜본 바로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질과 남긴 관계의 깊이였죠.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 30년 동안 모아온 작은 메모들이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전해준 감사 인사, 때로는 고인의 마지막 말씀들. 이 쪽지들 속에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깊이 남은 것은 인생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한 노인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30년의 시간은 제게 큰 스승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별의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마지막 근무일에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30년간 화장장에서 일하며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이 세상에는 없는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답, 둘째는 비밀, 셋째는 공짜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분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사셨는데 임종 직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완벽한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오히려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늘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 인생인지, 어떤 게 옳은 선택인지. 하지만 제가 수많은 임종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린 선택들이 있을 뿐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습니다. 10년 전 한 사업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화장이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가족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과거, 실수했던 순간들, 후회되는 선택들. 하지만 제가 지켜본 수많은 임종의 순간들은 모든 비밀이 결국에는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비밀을 안고 가신 분들의 유가족들이 더 큰 아픔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 사업가의 장례식이었는데 그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죠. 쉽게 돈 버는 방법을 알았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과로로 쓰러져 4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의 인생을 지불했네요.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을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사람, 돈을 위해 관계를 잃어버리는 사람, 체면을 위해 진실을 감추는 사람.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 순간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때로는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제 인생도 크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답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비밀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었으며, 모든 선택의 대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마주하는 이별의 순간들은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정답은 무엇인가요?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위해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세 가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둘째는 죽음은 혼자 맞이한다는 것. 셋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작년 여름, 저는 특별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한 의사 선생님의 장례식이었는데, 그분은 평생 암 치료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신 훌륭한 의사였지만, 결국 자신의 죽음만큼은 피할 수 없었죠. 임종 전에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진단명입니다. 저는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마주해 왔습니다.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백만장자부터 빈털터리까지, 갓난아기부터 100세 노인까지. 그들 모두는 결국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면서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죽음은 혼자 맞이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 유명 연예인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생전에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장례식장도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화장실로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그도 홀로였습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순간이었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 하지만 죽음의 순간만큼은 철저히 혼자입니다. 제가 본 수많은 임종의 순간들은 모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더 진실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 재벌 회장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수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화장이 끝나고 남은 재는 다른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2kg 남짓한 재가 전부였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화장한 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모으기만 했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짐이 되었구나. 조금 더 일찍 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이 글을 읽은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은 어쩌면 모두가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30년간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후회와 깨달음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야 이 진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 확실하기에 오히려 삶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이 가진 것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 가지 진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절대로 알 수 없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둘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셋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난 봄,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선수 출신의 한 청년이었죠.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할 만큼 건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조깅을 나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의 나이였죠. 반면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40년 전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 했지만 그분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오히려 당시 진단했던 의사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죽음의 시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한 노신사가 마지막으로 고향을 한번 보고 싶다며 제주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공항에도 가지 못하고 집 현관에서 돌아가셨죠. 반대로 평생 집 밖을 나가본 적 없던 은둔형 외톨이였던 분은 우연히 들른 마트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작년에는 한 사업가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 내 침대에서 편하게 죽고 싶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출장길에 호텔에서 홀로 돌아가셨죠.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평생 존엄사를 주장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 없이 일주일을 보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하시던 한 할머니는 임종 직전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10년 만에 자녀들을 알아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셨죠. 그 순간만큼은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가족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간 이곳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삶은 더욱 특별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기에 모든 곳에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며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안다면 과연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순간만을 기다리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은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의학적 예측도 빗나가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특별한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것을 인생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동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진강 상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농부로 사신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은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산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셨습니다. 큰 부자도 아니었고 높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지막 순간은 제가 30년간 본 어떤 죽음보다도 의미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신 그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머니가 방마다 아궁이에 불 대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가고 나면 어머니 방에 연탄 보일러를 꼭 놓아드려라.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를 위해 자신이 떠난 뒤의 일상을 걱정하는 마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대기업 회장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자녀들의 다툼으로 장례식장이 시끄러웠죠. 수천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섬진강 노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삶이 무엇인지 착각합니다. 큰 집과 좋은 차, 많은 재산. 하지만 섬진강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분에게 성공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까지 걱정하고 배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업적도 거창한 유산도 없었지만 그분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일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고인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 모내기를 도와주셨는데, 며칠 전까지도 마을 어르신들 점심을 챙기셨는데, 그분의 일생은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을 이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분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도 없었지만 이분처럼 부자로 사신 분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였던 삶. 그것이 바로 섬진강 노인의 진정한 유산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을 하는 동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바쁘게 살아가는 걸까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섬진강 노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산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는 것. 성공한 삶은 이룬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눈 것의 크기로 평가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앞에서도 다른 일을 걱정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는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섬진강 노인처럼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죽음을 슬프기만 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섬진강 노인의 마지막 가르침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아름다운 노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화장장에서 만난 수많은 노인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늙어가는 분들과 낡아가는 분들이었죠.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얼마 전 제가 만난 두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85세의 동갑내기셨습니다. 한 분은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지내신 김 선생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신 박 사장님이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박 사장님이 더 젊어 보이셨습니다. 비싼 옷도 입으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정한 젊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었다네. 그래도 매년 스승의 날이면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죠. 반면 박 사장님은 늘 과거의 영광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전무였을 때는 말이야. 그때는 내 말 한마디면 다 되었는데 현재의 삶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만을 붙잡고 계셨죠. 우리말에는 늙다와 낡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글자로 보면 한 획 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늙어감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낡아감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김 선생님은 늙어가셨고 박 사장님은 낡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30년간 저는 수많은 아름다운 노년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현재를 살아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않았죠. 매일매일을 새로운 선물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92세에 돌아가신 한 할머니는 임종 전날까지도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나 몰라라는 말씀을 남기셨죠. 89세의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로 피어난 꽃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취미셨다고 합니다. 반면 낡은 노년은 항상 무언가를 잃어가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젊음을 잃어서 슬프고 건강을 잃어서 우울하고 지위를 잃어서 분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잃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변화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노인은 평생을 몫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더 이상 망치를 들 수 없게 되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나무 블록 쌓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이제는 집은 못 짓지만 아이들의 꿈은 지어줄 수 있지 않겠나? 라며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으로의 성장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듣지 못했던 것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더 넓은 풍경이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충실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나이는 마음가짐이 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년간 화장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작별의 순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특별했던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눈물겹게 아름답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쓸쓸했던 그 순간들 속에는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할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어머니와 세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자녀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엄마가 떠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노래 한 곡 부르자.
그리고는 자녀들과 함께 낮에는 햇살이 밤에는 달빛이를 부르셨습니다. 노래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죠. 반면 몇 달 전에는 한 중년 사업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았다는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업무 전화를 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내일 회의 자료 준비해 놨나?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책상에는 이루지 못한 꿈들의 목록이 가득했습니다. 은퇴하면 해야지라고 미뤄둔 것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90세의 한 할아버지의 작별식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계획하셨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줄 작은 선물도 미리 준비해 두셨고, 추억이 담긴 사진들로 영상도 만드셨죠. 마지막 인사말도 동영상으로 남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남긴 초콜릿 하나씩 드시면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죽음을 앞두고 화해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40년간 말도 하지 않던 형제가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고 울던 모습, 오랫동안 원망했던 부모를 용서하는 자녀의 모습,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부가 마지막으로 서로를 껴안던 순간,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 순간을 마지막까지 미뤄두었을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 남겨진 이들의 아픔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좀 더 잘해줄 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이런 말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으며,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작별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사랑한다면 지금 표현하세요. 용서하고 싶다면 지금 용서하세요. 꿈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후회로 가득할지 아니면 담사로 가득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을 꼭 안아주세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보세요. 미뤄둔 꿈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작별은 생각보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작별은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소풍 가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던 그 순간들. 저는 30년간 화장장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소풍과 같다는 것을요. 최근에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94세의 그 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소풍이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소풍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락의 크기가 아닙니다. 누구는 은도시락에 진수성찬을 싸오고 누구는 작은 도시락에 김밥 몇 줄을 싸옵니다. 하지만 소풍이 끝난 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도시락의 내용물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순간의 기쁨,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추억,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 그런 것들이 우리 기억 속에 남는 것이죠. 제가 만난 한 백만장자는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1,000억이 넘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모든 걸 내놓겠소. 반면 평생을 평범한 우체부로 살았던 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김을 들으며 걸었던 시간들이 참 행복했어요. 소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도착하고 놀고 먹고 또 놀다가 마지막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찍 돌아가고 누군가는 조금 더 놀다 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즐겁게 보냈느냐 하는 것이죠. 지난달에는 25살의 젊은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말기암 환자였던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비록 짧은 소풍이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 친구들과의 웃음, 첫사랑의 설렘까지.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풍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더 좋은 돗자리를 펴려 경쟁하고 더 비싼 도시락을 자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소풍이 끝난 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그 시간을 즐겼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화장실에서 제가 지켜본 수많은 이별의 순간들은 모두 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결코 화려한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했던 평범한 저녁 식사, 친구와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 혼자만의 조용한 산책.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었죠. 인생이라는 소풍에서 우리는 모두 주인공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여정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비가 내리고 때로는 땡볕이 내리쬐겠지만 그 또한 소풍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풍은 즐거우신가요?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소풍과 비교하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나요? 인생이라는 소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벼움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누고, 마지막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30년간 화장장에서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30년간 화장장 관리소장으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진실들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3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3가지, 그리고 절대 알 수 없는 3가지까지. 이 9가지 진실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섬진강 노인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한 업적도 거창한 유산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배려가 담긴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늙어감과 낡아감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92세에 스마트폰을 배우시던 할머니, 89세에 SNS로 일상을 공유하시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작별의 순간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노래하며 떠나신 어머니, 40년 만에 화해한 형제들,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못했던 사업가의 이야기. 이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지금 여기의 소중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이 한 번의 소풍과 같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은도시락에 진수성찬을 싸오고 누구는 작은 도시락에 김밥 몇 줄을 싸오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미뤄둔 꿈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와 화해가 필요하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예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변화한다면 우리 모두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작별을 위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천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울림이 되고 싶은 황금빛 노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비 내리는 내 고향으로. 노란 해바라기 꽃밭 있는 내 고향으로.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의 소풍 같은 하루하루가 늘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